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면 이제 꼭 뭐 준비한 것만 그 강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강의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또 그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그 원래 계획하지 않았었던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강의가 됐건 뭐 신변 잡기가 됐건 또 뭐 시사적인 게 됐건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뭐 동영상 녹화를 한다거나 생방송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만 일방적으로 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여러분들의 어떤 대화를 막 주고받으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요거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좀 할 걸, 그런 좀 가끔 가다가 좀 뒤늦게 뭐 후회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잠깐 그 영상 녹화하는 거는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 복고풍, 레트로, 뭐 뉴트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음, 저는 아날로그 세대를 겪어왔잖아요. 아날로그 세대를 겪어오고 그 뭐 휴대폰 뭐 상상도 못할 시기에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뭐 인터넷 뭐 생각도 못했고, 뭐 이런 유튜브 뭐 어떤 뭐 대형 얇은 뭐 모니터 뭐 전혀 그런 거를 상상도 못했죠. 어떤 SF 영화에서나 이제 보면서 상상 속의 현실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자라왔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어떤 이런 미디어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꼭 뭐 어떤 그려내야 되고 내가 직접 그려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 그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내가 조금 그리는 게 좀 그 원활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그리는 것만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뭐 아주 훌륭한 장점이라고 할 수는, 그것만 그 장점으로 내세우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확장을 좀 하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복고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복고풍이나 뭐 레트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료 수집하기도 좋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집어넣고 또 활용하기가 굉장히 또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쉽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뭐 예전 같으면 어디 뭐 도서관을 가야 되고 뭐 오래된 책을 펼쳐봐야 되고 자료를 꺼내봐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옛날 자료들도 그 정말 쉽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자료들도 많이 디지털 데이터화가 되어 있고, 예전에는 뭐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려면은 도서관에를 꼭 가야 됐잖아요. 책을 꺼내 가지고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자책 나오고 또 책들도 옛날 고서들도 다 스캔 받아가지고 디지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빅데이터화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고. 제가 그림 몇 장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자동차죠, 자동차. 뭐 자동차 다 뭐 관심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게 차 이름이 다찌 챌린저라는 차예요. 챌린저라는 미국의 어떤 그런 자동차 회사의, 그 다찌는 우리나라 현대처럼 자동차 회사 이름이고 챌린저는 차 명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왼쪽에 두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 석장의 차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차입니다.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당시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쭉 80년, 90년, 2000년, 2010년대 들어와서 어떤 옛 것에 대한 어떤 향수,
그 옛날 어떤 좀 아날로그틱하고 뭔가 좀 복고적이고, 그렇다고 그 당시의 차를 똑같이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 또 3,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 왼쪽에 from 70이라고 써있죠. 70년대에 나왔던 차들, 그 당시에 운전했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 그 부모님이 운전하던 차에, 저 차에 뒷자리에 탔던 그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옛날 그 차에 대한 향수 어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 그님이 탔던 차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과 심리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옛날 디자인을 재해석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당시 아이덴티티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성능은 굉장히 발전이 됐고 디자인은 옛 것에서 참고를 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그대로 가면은 좋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옛날 그 차에 대한 향수를 나이가 많은 사람들, 젊었을 때 저 차를 샀던 사람들한테 구매욕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이제 어려서 이제 구매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 야, 옛날 이미지 멋있다. 요즘에 어떤 그런 막 너무 뭐 멋있는 차들도 많지만 이제 그 뚜렷하게 이제 개성을 나타내기가 힘든 차들이 많잖아요.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오히려 옛날 히트친 자동차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차를 소유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또 개성을 뽐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무조건 이렇게 뭐 화려하고 새로운 모습으로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옛날 디자인을 가져다가 아이덴티티를 가져다가 새롭게 재해석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사례를 뭐 한두 가지밖에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유명하죠. 딱정벌레 비틀이라는 차거든요. 비틀이라는 차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저게 1940년대에서부터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차예요.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 7, 80년 된 차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생산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노란색 이제 비틀인데 그 왼쪽에 있는 이제 그 오랫동안 생산한 차는 이제 기술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하니 저 상태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단종이 됐고, 이제 저 차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수요, 새롭게 이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옛날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해가지고 이름도 그대로 비틀이란 차명을 하고 옛날 디자인의 특징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저 차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새로운 개성을 찾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고풍 옛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현재로 가져와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도 있죠. 새로운 디자인. 근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많고 뭐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서 어떤 그 옛날에 히트쳤던 어떤 그런 그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나 영감을 가져와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의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무조건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베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 히트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첨단 기술을 집어넣어서. 물론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을 주로 하는 데는 예전에 그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주로 그런 그 작업들을 많이 하겠죠. 뭐 남의 회사, 뭐 다른 회사가 만들었던 걸 가져온다기보다도 오래된 기업일수록 이제 새로운 그 마케팅 아니면 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자기네 회사가 만들었었던 상품들을 이미 단종된 지 한참 됐던 거에 제품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져서 다시 판매를 해서 어떤 그런 뭐 매출 확대라든가 수요를 창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과 한 5년, 한 7년, 한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TV나 각종 미디어 보면 이제 레트로 서체라고 그래가지고 복고풍 서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극장을 가잖아요. 지나가다 어떤 간판을 보면은 예전에는 간판도요, 다 페인트로 손으로 그렸어요. 다 손으로 그렸어요. 페인트 이렇게 개가지고, 간판도 마찬가지고, 극장에 걸려있는 그림도 다 그렸어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사람이 그 극장 간판에 그 영화 예고편 같은 거 뭐 직접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다 이제 실사출력으로 뽑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손으로 간판 같은 걸 글씨 쓰고 영화관 앞에 걸리는 예고편 그런 영화 한 장면도 다 그 사람이 손으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레트로 서체를 보면 그 어떤 아날로그 감성이 풍겨지고 그 뭔가 좀 옛날의 어떤 향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신세대들에게는 뭐 10대, 20대들에게는 그 새로운 그 어떤 신선함으로 또 다가오고, 뭐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떤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 앞전의 세대에 그 활발하게 쓰였었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문화나 이미지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선한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예쁘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뭐 서체들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옛날 그 복고풍 서체를 가져다가 썼을 때 더 사람들한테 주목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신선함을 줘야 되니까. 지금 이것도 다 옛날 거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옛날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지금 만든 그런 내용들인 거죠. 지금 제가 썸네일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실제 옛날 그 결과물들도 있고,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이제 하면, 디자인 작업을 하면 요즘 사람들한테는 어떤 신선함을 안겨줄 수 있고, 그 좀 약간 연령층이 있는 분들한테는 옛날의 그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어떤 그 저 디자인 컨텐츠가 전달하는 저 안에 그 담겨져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정보들을 좀 재미있게 호기심 있게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아이덴티티를 쭉 이어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제가 짧게 얘기하면서 지금 넘어가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나이키 디자인은 언제부터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근데 그 기본적인 그 형상은 꽤 오래 가고 있죠. 여기 지금 78년, 85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은 어떤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그 이미지 디자인들이 굉장히 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그 예전에는 나이키 글자 있고, 저렇게 이제 마크가 있고, 심벌.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백화점 매장이라든가 지나가다 보면 나이키도 그렇고, 뭐 아디다스도 그렇고, 뭐 리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브랜드 있죠. 다 타이포그래피는 빠지고 심벌만 탁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한테 보다 더 확실한 이미지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다 더 어떤 미니멀리즘화 돼간다. 어떤 마크나 심벌 디자인의 추세는 상당히 미니멀리즘화 돼간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그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스포츠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그 윗세대 아니면 여러분들 10대 그들까지도 나이키 하면은 이거는 다 연상을 할 거예요. 아디다스도 이렇게 그 세 갈래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브랜드들 있죠. 스포츠. 자, 이미 오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뭐 거추장스럽게 굳이 나이키, 뭐 리버, 뭐 아디다스, 타이포까지는 빼도 저 이미지만 간결하게 봐도, 간결하게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나이키 매장, 아디다스 매장, 리벅 매장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즘에 어떤 그런 심벌 디자인이나 마크 로고 디자인은 좀 간결화 돼가는 추세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1997년에 저렇게 좀 컬러풀하게 나왔는데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심플해지죠. 그리고 지금은 그 2D, 옛날에는 좀 뭐 3D였다 그러면 3D라는 거 좀 입체감 있게 되는 거, 지금은 저렇게 좀 평면적으로 2D. 지금 요렇게 나가는 게 디자인 추세예요. 그 외국의 유명한 그 회사들의 어떤 브랜드도 3D 모양으로 됐다 그러면은 2D로 보여주는 게, 2D로 지금 좀 바꾸는 게 지금 또 추세예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수업 진행하게 되면 한번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강의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그냥 복고풍에 대해 한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영상 콘텐츠는 굉장히 좀 짧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지루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거에 지금 뭐 특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뭐 한 5, 6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뭔가 신선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새로운 유행을 지금 창조하는 수도 없잖아요. 지금 또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확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명히 온 시기 뒤를 돌아다 보면 지나온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과거 포함해서 더 뒤로 갈 수 있는 과거의 길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그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그런 그 컨텐츠들, 과거 문화의 컨텐츠들, 다양한 분야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공부를 하고 또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디자인 공부할 때 다방면에 있어서 디자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생활 할 때라든가 여러 누구랑 뭐 대화할 때라든가 굉장히 좀 풍부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를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짧게 뭐 복고풍 레트로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